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미국의 20대, 40대가 공화당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20대, 40대는 전부 바이든 지지자였죠. 근데 왜 그러냐? 지금 인플레에 집도 못 산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불만을 느끼고 트럼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가 찬 제목의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계일보에서 올해 초에 연끌한 사람들, 내 집 마련, 연끌해서 내 집 마련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그때 12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은 14억이 되었다. 그러니까 잘 산 거다. 이렇게 지금 이 집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빚내서 집 샀던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등의 2030 연끌족이 희망이 보인다. 꼼짝도 안 하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5천만 원 올랐다. 다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이 조선일보예요. 마포 용상 성동구도 최고가 그래. 전세 가격 고공 상승세 보이면서 매매가 끌어올려 차라리 사자. 용산 전용 100평방미터짜리가 25억 5천만 원. 그래서 5월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을 거다. 금리 인하 종부세 완화 움직임도 지금 거래를 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다지만 그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봤자 그건 그냥 0.25 정도나 될 거고 이창용이는 천천히 서둘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달러가요. 미국이 강달러든 약달러든 한국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환율 불안이 지속되고 지금 한국의 물가는 솔직히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금리 내라라고 부동산 투기 업체들이 난리를 치고 있지만은 금리를 내리다가는 그야말로 지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이 한편에는 또 무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수가 7만이냐 10만이냐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정부는 7만이 다시 넘어서 늘어나고 있다지만 업계는 이미 두 자릿수라고 이 정부와 업계가 완전히 서로 달라요. 자, 이런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숫자도 서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 정부는 지금 대출 스트레스를 더 세게 만들어서 한도를 수천만 원 축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일 때 2천만 원 대출이 더 깎인다. 그래서 DSR을 높게 적용해서 최근에 급속히 늘어나는 대출 심사를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마나 연끌 또 시작됐냐. 5대 은행 가계대출이 2주 사이에 2조가 증가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이 2주 만에 1조 9,600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달 현재 가계대출이 705조로 늘어나서 2주 만에 2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출 움직임, 대출 증가가, 부채 증가가 심상찮다.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내달부터 대출 한도를 더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대출 금리 가산 비율도 25에서 50%로 늘리고 스트레스 DSR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신생아 특공의 소득 기준도 지금 완화했어요. 부부가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 이하면 지금 최대 5억까지 주택자금을 준다. 심지어 연소득 1억 6천만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공에 당첨이 됐다라고 합니다. 슬그머니 이 신생아 특공 소득 상한도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출 급증을 앞장서서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4월, 5월 은행의 순대출 증액이 30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업 대출보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계 대출이 4월, 5월만 각각 5조, 6조씩 늘었어요. 그런데 이 가계 대출 중에 주택담보 대출이 90에서 9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서울에 최근에 아파트 거래가 상승하고 전세가 폭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지금 정부가 은근히 방치하면서 집 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만 일부만 이렇고 지역에서는 지금 이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집 문제가 난리가 났어요.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지금 쌓일 만큼 쌓이고 있어요. 근데 서울만 지금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자산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어요. 이 상가 꼬라지가 상가가 완전히 그냥 지금 이 경매 건수가 역대 최대로 가고 있고 19억짜리 상가가 7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상가가 초토화되고 있다. 신촌의 영끌 건물주가 임대료 수백을 낮춰도 공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상가가 지금 거품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터지지 않았지만 느리지만 확실한 추락이 다가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부실 채권, 각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 시장이 작년에 2배인데, 자, 이 은행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 상가 빌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그 나라의 소득, 성장, 이런 평균을 넘어서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미국의 뉴욕 수준이다. 아니, 뉴욕보다 더 비싸다. 이렇다면 이것은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뉴욕의 소득보다 한국 소득이 반도 안 되잖아요. 한 40%도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뉴욕보다 비싸다. 이거는 지속될 수 없는 투기를 의미하는 투기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 2, 3억대가 적합해요. 서울 변두리. 강남의 아파트도 제가 볼 때 10억 정도가 적합해요. 84평방미터 기준으로요. 그런데 저런 아파트들이 20억, 30억, 40억, 50억에 변두리도 12, 3억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문제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빌라 이 전세권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통제를 하고 직접 정부가 보증하는 빌라 전세권은 사도 된다라고 했더라면 오늘날 전세 폭등이 이렇게 일어났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방치했죠. 그래야 아파트로 몰려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 와중에 한쪽에서 지금 젊은 애들한테 돈 빌려줘서 집 사라고 정부가 바람잡지요. 자, 이제 언론 일부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심상치 않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가격 폭등이 일어나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또 언젠가 그것이 추락했을 때 충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마치 투기꾼들 보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